그다음에 두 번째 그 조기 유학의 필요성 관련해서 그 조기 유학의 목적이라고 할까요?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당사자이신 우리 김성은 학생이 한 말씀. 조기 유학을 이제 뭐 고등학교 오셨으니까 뭐 조기 유학으로 보자고요. 우리 지금 장은섭 대표님은 뭐 초등학교, 중학교로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까지 포함을 해서 그 중국에 오게 된 뭐 계기라든가 부모님 권유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? 일단 부모님이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래가 밝다, 전망이 좋다 이래서 추천하신 것도 맞긴 하지만 고등학교면 이제 저희 꿈과 목표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해지는 시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는 국제 기자가 되고 싶다 해서 꿈과 목표가 좀 뚜렷한 편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게 언어적인 면이 가장 컸어요. 영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이렇게 차근차근 하려고 했던 건데 중국이라는 게 이제 시장도 크고 배울 것도 많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 그래도 한 번쯤은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조금 배웠을 때 조금 습득력이 빠른 나이가 좋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중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조금 더 많은 걸 배우기 위해서도 맞고 또 교육적인 면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고 중국 문화도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통틀어서 중국에 온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성훈이 학생은 아주 우수 학생인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학생이 김경표 학생도 한 말씀 우리 중국에 유학 오시게 된 뭐 계기라고 할까? 목적 뭐 이런 부분 한 말씀 해주실래요? 일단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좀 오래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그 친구 이제 누나가 중국 쪽에 자주 왔다 갔다 그랬었어요. 그래서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제 저만 고등학교 배정이 그러니까 완전 동떨어진 곳으로 돼서 저만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곳으로 가게 됐거든요. 그래서 그때 이왕 이렇게 어차피 아는 사람 없으니까 어딜 가도 아는 사람이 없겠구나. 이래서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거기다가 또 그 당시 때는 좀 그 침수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중이학 쪽이 이제 중국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에 한 남경에 괜찮은 그런 곳이 있으니까 가보자 해서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오게 됐어요. 그러면 남경에 그게 있는 건 어떻게 뭐 누구 소개로 알았어요? 아니면 인터넷? 제가 찾아보다 그 남경 대학교 중에 남경 중이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가 좀 침술 쪽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뭐 있다 보니까 진로가 바뀌었군요. 네, 북경에 오게 됐어요. 근데 북경에 오시면서도 북경에 뭐 북경 중이대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쪽은 아니고 지금 정보관리학과 쪽으로 선택을 하신가요? 아니면 아직도 침술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으신 겁니까? 침술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으면 제가 북이대를 가지 않았을까. 아 그렇군요. 그냥 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부모님의 권유가 아니시고 두 분 다 아주 본인들 아주 미래에 대한 지향성이 아주 그냥 확실하시네요. 자 그리고 두 분 학생들 말씀을 들어봤고요. 그다음에 최근에 오신 우리 지은정 학부모님 한 말씀 그 중국 유학의 목적이라고 할까요? 어떤 아드님 이제 같이 오게 된 계기는? 글쎄요, 뭐 이게 지금 저는 제가 조금 권한 편이고요.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한국 경제가 사실 생각보다 조금 심각하다고 느껴졌어요.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은 이제 여기 뭐 서근양이나 이런 분도 똑같으실 텐데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, 뭐 초등학교, 중학교 거치면서 노는 것처럼 놀아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이에요.
놀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놀고 있지만 마음도 다 놀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이제 짐이 점점 커지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 대학을 갔을 때 또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을 때 자기 꿈하고 조금 가까워져야 되는데 대한민국 현실은 지금 그걸 받아줄 만한 여력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유학의 목적을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아이들이 살아갈 때 선택을 좀 넓게 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. 근데 그거에 이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언어적인 측면이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제가 중국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제가 체험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언어가 안 된다는 거는 사람이 자신감이 이제 일단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능력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.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. 근데 이제 언어를 어렸을 때 조금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족이라는 말을 달게 된 것 같은데 이 언어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제 그 프리미엄을 얹고 생각한 게 바로 조기 유학이죠. 애초에는 언어에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것 같고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전반에 흘렀던 게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의 삶을 살았죠. 부모들이. 이제 그거를 자식한테는 물려주기 싫어서 이제 일찍 좀 시키면 좋지 않을까? 그래서 이제 뭐 영어 유치원 교육도 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영어 유치원 보내려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. 그런데 언어라는 게 유치원에서 배우고 끝나면 그게 이제 어휘의 문제가 생기게 되죠. 유치원에서 배울 수 있는 어휘는 그 나이대 어휘까지고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연령이 있어요. 이제 그게 바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아이들이 엄청난 언어를 습득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을 이제 이게 잘 소화를 시키려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나가는 아이들도 많이 생겼고 그게 베이스가 되는데 지금은 정말 뭐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그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만 쓰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고요.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로 물건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. 그러면 그 물건이 움직인다는 소리는 사람들도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거든요. 이제 그 흐름에 올라타게 되면 아이들은 기회가 좀 많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제 한 군데 고여 있다 보면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. 무능하다는 게 아니에요.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.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도 늦게 이게 방향을 꺾은 케이스인데 그게 이제 아이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해요. 그리고 여기에 쭉 많은 문제를 이제 여기 늘어놓으셨는데 진짜 조기 유학이 가지는 좋은 점도 많지만 그 이면에 보면 문제가 더 많죠. 예, 일단 네. 그 목적은 장점, 예, 장점, 단점은 좀 이따 또 네. 그 시간에 맞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지정은 어머님 말씀은 그 아이에게 뭔가 좀 넓은 세상, 또 언어 포함해서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 넓은 세상을 보여줘서 향후에 그 아이의 그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. 네.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될까요? 네. 예, 알겠습니다.